정말 지은호가 고성의 딸이라고. 내 전처도 찾았다는 거야. 박진석 회장의 손에 쥐어진 충격적인 조사 결과. 살아있는 친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진짜 아내를 협박해 쫓아낸 고성희의 소름 끼치는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가족, 고성희가 26년간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처참하게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의 시원한 몰락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의 손에 쥐어진 서류 뭉치는 26년간 쌓아올린 그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믿기 힘든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사망 처리된 여자아이.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는 지은호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겁니까? 박진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네, 회장님. 복지원과 병원 기록까지 모두 대조해봤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친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고성희의 소름 끼치는 작품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26년 전 박성재를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던 전처 정소연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박진석은 지금까지 완전히 속아 살았던 겁니다. 정소연 씨가 만났다던 그 남자. 실제로는 고성애 씨의 연인이었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한정식집 직원들 증언으로도 확인됩니다. 정소연 씨는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박진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소연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고성희가 모든 걸 조작해서 그녀를 내쫓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박진석은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26년. 무려 26년 동안 천사라고 믿었던 고성희가 사실은 악마였다니요. 정소연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근근히 버티고 계세요. 박진석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아내를 버리고 악마 고성희와 26년을 산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거든요.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고성희였어요. 여보, 이제 우리 가족에게 정말 행복한 일들만 남았네요. 오늘 저녁 특별한 준비를 해뒀으니까 기대하세요. 문자를 읽는 박진석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행복한 일들이라니. 이 여자는 아직도 자신의 완벽한 연기가 통한다고 믿고 있군요. 박진석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비서실장. 네. 오늘 저녁 약속 잡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요. 박진석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26년 만에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예요. 한편 그 시각 이지혁은 병원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의사로부터 들은 진단명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확장성 심근증. 심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상태. 거짓말이겠지. 이지혁은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막 성공의 길에 올라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니요. 무엇보다 은호가 걱정됐어요. 그녀는 이미 오빠를 위해 간을 내어준 상처가 있었거든요. 이번엔 사랑하는 남자의 죽음까지 지켜봐야 한다니. 너무 잔인했습니다. 은호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돼.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녀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숨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이지혁의 사무실에서 심장내과 진료 예약증을 발견했거든요. 심장내과. 정밀검사. 지은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얘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밀어낸 거구나. 이지혁이 왜 갑자기 차갑게 굴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픈 걸 숨기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거리를 둔 거였어요. 지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남자. 지은호는 당장 이지혁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마주봐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 순간 카페 벨이 딸랑 울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박진석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찾아온 곳은 낡고 초라한 동네 카페. 그곳에는 26년 만에 만나는 정소연이 있었거든요. 소연아. 박진석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정소연이 얼굴을 들었어요.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정소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박진석을 보자 뒷걸음질 쳤어요.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말이죠. 소연아,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 안 돼요. 가세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될까봐 무서웠거든요. 혹시 우리 성재는? 성재는 무사하죠? 고성이가 성재한테는 손 안 댔죠? 박진석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남자 때문에 떠났다던 전처가 왜 제일 먼저 아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소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진석이 다가가려 하자 정소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성이가, 그 여자가. 정소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덜덜 떨렸어요. 26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진실이 터져 나오려 했거든요. 똑바로 말해. 고성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정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우진이를 안고서. 당신 아이라고 하면서. 정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성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실종될 수도 있다고. 박진석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을 당한 거야? 네. 아이 엄마가 되어서 어떻게 버텨요? 갑자기 내 새끼 목숨을 담보로 잡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정소연이 오열했습니다. 26년간 혼자 감당했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거든요. 고성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성이. 사실은 다른 엄마를 협박하는 흉기였다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자신 때문에 정소연이 26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재를 죽인다는 협박 때문에. 그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나간 거였구나.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 여자가. 자기는 친딸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쯤이야 처리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정소연의 증언으로 고성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친딸마저 버린 괴물이었던 거죠. 박진석은 정소연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봤어요. 갈라지고 터진 그 손이 26년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고성희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을게요. 박진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이제 고성희와 마지막 정산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다른 곳에서는 더 큰 위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병원 옥상에 올라간 거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환자복을 휘날렸어요. 왜 하필 지금이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이제 막 은호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가족들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장이 멈춰간다니요. 은호야. 미안해. 이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죽음보다 무서운 건 이별이었거든요. 그 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이상철이었어요. 이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혁아, 수빈이한테 들었다. 병원에 있다며. 이상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들통이 났군요. 아, 그냥 검진 받으러 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거짓말은 안 통해. 이상철의 목소리에 젖은 애정이 묻어났어요. 지혁아, 아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있잖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다정한 음성에 이지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무슨 죄송할 일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상철은 33년간 회사를 다니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한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줄게. 넌 그냥 살기만 하면 돼. 무너지지만 마라. 아버지. 사랑한다, 내 아들. 전화가 끊어진 후 이지혁은 옥상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주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그 무거운 사랑 앞에서 이지혁은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지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두 번째 삶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26년. 그 긴 세월 동안 완전히 속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성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오늘 저녁 만찬 준비로 바쁠 거예요.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 연기를 계속하면서 말이죠. 박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끝낼 때가 됐어요. 집에 도착하자 과연 고성이가 분주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일찍 오셨네요. 고성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진이 수술도 잘 끝났고 이제 정말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만 남았어요. 박진석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래. 정말 좋은 일들만 남았겠네. 박진석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어디 있어?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영란은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고요. 그럼 우리 둘만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네. 고성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박진석의 어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박진석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26년 전. 정소연이 나갔을 때 말이야.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이름이었거든요. 어머, 갑자기 그 여자는 왜요? 그냥. 당신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마 무너졌을 거야. 고성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칭찬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박진석의 다음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바람 피운 남자가 당신이 일하던 한정식집 사람이었다며. 달그락. 고성희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볼을 적셨어요. 어머, 여보. 그게 무슨. 혹시 알고 있었어? 그 남자를.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성희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전 몰랐어요. 그냥 종업원이었을 뿐인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정소연에게 들은 진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였거든요.
참 기가 막힌 우연이네. 하필 자기가 일했던 식당 사람이라니. 박진석의 입꼬리에 냉소가 번졌어요. 그 남자가 우연히 소연을 꼬셔서 바람피게 했고, 우연히 당신이 우진이를 안고 나타났고, 고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박진석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박진석이 비웃었어요. 26년간 내가 한 게 오해였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온 거였어요. 아버지, 왔습니다. 박성재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즉시 알아챘어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아버지의 차가운 표정. 성재야, 잘 왔다. 박진석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무슨 이야기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옛날 이야기지. 26년 전. 내 친어머니가 왜 널 버리고 나갔는지에 대한. 박성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금기어였던 친어머니 얘기를 아버지가 꺼낸 거예요. 아버지, 너도 들어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거든. 박진석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고성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우리 가족 생각해서. 가족? 박진석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26년간 거짓으로 만든 게 가족이야? 박진석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 받은 조사 결과였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고성희가 그 서류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진석은 첫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한유라. 사망 처리된 여자아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멀쩡히 살고 있더라고. 박성재가 깜짝 놀랐어요. 지은호요? 제 친구 이지혁이 좋아하는 그 은호 후배 말인가요? 맞아. 바로 그 지은호야. 박진석의 시선이 고성희에게 꽂혔어요. 내 어머니의 친딸이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성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친어머니 정소연에 대한 진실이야. 박성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정소연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 협박당해서 쫓겨난 거야. 협박이요?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 바로 이 여자가 한 거지. 박진석이 고성희를 가리켰어요.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박성재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박성재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차분히 말했어요. 성재야, 여기 진실을 봐라. 이 모든 증거를 봐도 믿을 수 없겠어? 박성재는 서류를 뺏어서 찢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고성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성재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박성재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죄책감을 읽었거든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고성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26년간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충격에 빠져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니. 아니, 고성애 씨. 박성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제 인생을 돌려주세요. 고성희는 바닥에서 기어가며 박성재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성재야, 제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박성재가 고성희를 밀어냈어요. 진짜 어머니를 쫓아내고 거짓으로 키운 게 사랑이에요? 박성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니? 박진석이 물었어요.
진짜 어머니를 찾으러요. 당장 뵈러 갈 거예요. 박성재가 문을 나서자 거실에는 박진석과 고성희만 남았습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고성희. 박진석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끝이야. 26년간의 거짓말. 모두 끝. 고성희가 고개를 들어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과 혐오만 가득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입 다물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내일부터 짐 싸. 이 집에서 나가. 고성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6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이지혁이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다시 살 의지를 찾은 거예요. 포기하지 마. 끝까지 살아봐.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호와의 사랑, 가족과의 행복, 모든 걸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내과 진료 예약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심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건 아니겠지. 지은호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지혁이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아픈 걸 숨기려고 일부러 거리를 둔 거였어요. 바보. 그런 식으로 혼자 끙끙 앓고. 지은호는 이불을 벗어던지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한편 박성재는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 정소연이 어디 사는지 알아내려고 이곳저곳 전화를 걸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26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거든요. 그냥 아버지한테 물어볼까? 하지만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도 지금은 고성의 문제로 머리가 복잡할 텐데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박성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혹시 은우 후배를 통해서. 박성재는 급히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병원에 있었고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분,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이지혁의 휴대폰을 꺼버렸거든요. 결국 박성재는 혼자 힘으로 정소연을 찾아야 했어요. 그 시각 고성희는 안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26년간 모았던 화려한 장신구들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것들이었으니까요. 영란은 어떻게 하지? 고성희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 박영란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조차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박영란의 목소리였어요. 고성희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란야. 들어와. 박영란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가방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짐을 싸고 계세요? 영란야. 고성희는 딸을 안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어요.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순수한 딸을 만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나쁜 일을 많이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란가 당황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절망적이었거든요. 영란아는 엄마를 닮지 마. 착하고 순수하게 살아. 고성희는 딸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때는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마. 고성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을 나갔어요. 딸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지혁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기 온다.
은호는 병원에서 나오는 이지혁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환자복 위에 얇은 코트만 걸친 채였거든요. 지혁 오빠. 지은호가 뛰어갔어요. 이지혁이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은호야, 여기서 뭐해? 오빠야말로 왜 이런 중요한 걸 혼자 앓고 있어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지혁은 당황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사무실에서 진료 예약증 봤어요. 심장내과 정밀검사. 지은호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왜 혼자만 이겨내려고 했어요? 왜 나를 밀어냈어요? 이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은호를 보호하려던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안해. 은호야. 이지혁이 지은호를 꽉 안았어요.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바보. 정말 바보예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울었어요. 혼자 아프면 뭐래요? 나도 같이 아파야 진짜 사랑이잖아요. 두 사람은 병원 앞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오히려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호 후배 저 성재예요. 지은호가 깜짝 놀랐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봤어요. 이지혁도 친구의 급한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아. 만나보자.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성재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성재야, 무슨 일이야? 이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성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후배. 혹시 우리 엄마 잘 알죠? 순간 지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성희.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 사람 얘기를 하세요? 혹시 그 사람이 당신 어머니인가요? 박성재의 질문에 지은호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역시 박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남매네요. 뭐라고요? 지은호와 이지혁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고성희가 제 새어머니예요. 아니, 제가 새아들이었죠.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고성희가 제 친어머니를 쫓아내고 저를 키웠다는 것. 그 순간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박진석으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성재야, 어디 있니? 아버지. 친구들과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혹시 이지혁하고 지은호니? 박성재가 놀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됐다. 그럼 같이 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어. 전화가 끊어진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박진석 회장이 지은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볼까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서우실 필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의 남편을 만나게 된다니.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세 사람은 박진석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26년 만에 이루어질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서였어요. 한편 고성희는 짐을 다 싸고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딸 박영나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나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어. 고성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진실을 말해주는 거야. 박영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어. 고성희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26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을 딸에게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박진석의 회장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서자 박진석은 지은호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고성희와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은호 씨, 오랜만입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어렸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박진석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진, 기억나세요? 사진 속에는 4~5살 정도의 어린 지은호가 고성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때 고성이가 당신을 데리고 왔었어요. 우진이와 함께. 박진석의 설명에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사라졌죠. 사고로 죽었다고 하면서. 사고요? 이지혁이 깜짝 놀랐어요. 네. 고성이가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냈어요. 한유라라는 가명으로. 박진석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가짜 사망 확인서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지은호 씨.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요. 박진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진실을 몰라서, 당신이 그런 고생을 했어요. 고개 드세요. 지은호가 박진석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 순간 박진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네, 박진석입니다. 회장님, 한우진 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진이의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우진이 보러 갈까요? 지은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박성재도 동의했어요. 4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고성희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박영란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충격에 빠졌어요. 정소연을 쫓아낸 것, 지은호를 버린 것, 우진이를 불법으로 데려온 것.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존경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성이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남아는 엄마 닮지 마. 착하게 살아. 박영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떠날 거야. 더 이상 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딸을 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나야. 아빠랑 오빠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고성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26년간 살았던 집이지만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박영란은 창문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쓸쓸하게 사라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4사람은 우진이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우진이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고생 많았구나. 박진석이 우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부모님도 찾아드려야겠어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또 줄어들겠네. 박성재가 아쉬워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죠. 그때 우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들. 우진이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우진아,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박성재가 우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 계세요? 우진이의 질문에 모두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우진아, 엄마는 잠깐 급한 일이 생겨서.
박진석이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우진이가 아직 너무 약했거든요. 그 시각 고성이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으로 마지막으로 바라본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6년간의 거짓된 인생이 끝나고 이제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이지혁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곧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절망에 빠졌어요. 기증자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이상철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혁이는 어디 있어? 이상철의 얼굴은 결의로 가득했어요. 아버지. 지은호가 이상철을 맞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이상철은 의사를 찾아가 무언가를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과연 이지혁은 끝끝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날들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화려한 날들 응원해주세요.